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셀덤 서울본부 대리점장 차지현입니다. 제 닉네임을 절대 긍정녀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 마인드로 파이팅 하자, 그런 생각으로 절대 긍정녀라고 했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피아노 학원에서 일을 하셨고, 그 피아노 학원에서 우리 큰딸이 약 10년 정도, 한 6살 때쯤부터 한 10년 정도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7월쯤에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학원에 원장님 부부가 부업으로 인셀덤이라는 걸 하는데 돈을 많이 벌더라. 그래서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버는데? 했더니 부업으로 했는데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한 200, 300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정말 힘들게 일해서 그 정도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했길래 부업으로 했는데 700을 벌었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8월 초에 제가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원장님께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부업으로 해서 700을 벌었다? 저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어서 궁금했고, 또 그게 그 원장님이 하셨다고 하시고 저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7월에 700을 하셨고 8월에 약 1000만 원 이상을 버시고, 그 다음 달은 1500, 그 다음 달은 2000, 이렇게 수익이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원장님이 예전에 판매나 영업을 했던 분이셨다면 그냥 영업을 잘 하시니까 그렇겠지라고 제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혀 판매와는 관계 없으셨던 분이고, 평생 음악학원에서 아이들 음악만 가르치셨던 분인데 그렇게 해내시는 걸 보면서 저처럼 평생 어린이집에서 일한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원장으로 불러주셨고 관리직으로 일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나름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퇴근할 때도 때로는 일거리를 싸들고 와야 되는, 집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출근하기 싫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빨리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다, 이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인셀덤을 알게 된 거고, 인셀덤을 알고 나서는 진짜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면 아마 믿기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지? 근데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진짜 거의 없어요. 있다면 긍정적인 스트레스, 긍정의 스트레스는 있어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과 인셀덤의 다른 점 또 하나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였습니다. 인셀덤에 와서는 내 삶의 주인이 나구나 라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꿈이 없었어요.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해야만 했고, 또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우연히 그 프로를 보게 됐는데, 아,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왠지 2, 3년 정도 지나면 나도 저런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이 생기니까 설레이게 돼요. 설레이게 돼요. 직장 생활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는 스트레스, 답답함, 뭔가 쳇바퀴 돌듯이 답답한 생활을 했었는데, 서울본부를 만나고 나서는 꿈이 생겼고요. 그 꿈을 꾸면서 설레이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하는 말도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건 이래서 안 돼, 그건 저래서 안 돼. 결론은 엄마 마음속에서 돈이 없기 때문이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달라졌고요. 할 수 있어.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늘 안 돼, 못해, 부정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닉네임도 절대 긍정녀라고 짓게 된 것 같고요. 지금도 제 주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보느라고 힘드시고, 서류 한다고 힘드시고, 학부모 관리한다고 정말 힘들게 일하시거든요. 네, 어머니.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어머니. 항상 어머님들 앞에서 의리였던 것 같아요. 갑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항상 의리예요. 네, 어머니. 학부모님들께 의리되어야 하고 원장님께 의리되어야 되고, 그게 선생님들의 가장 힘든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쪽에서 제가 20년 가까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선생님들 어려운 점들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함께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물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건 맞지만요.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 한 달 한 달 받는 그 월급 때문이었어요. 그 일을 계속해서 5년 뒤, 10년 뒤에도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 일을 계속해서 5년 뒤, 10년 뒤에는 정말 나에게 남는 거는 골병밖에 없겠구나. 그냥 한 달 한 달 생활비는 메꿀 수 있었겠지만 그 이상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인셀덤 서울본부를 만나고 앞으로 5년 뒤에는, 5년도 너무 긴가요? 한 3년쯤 후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그때는 그 월급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월급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일을 했지만, 그거를 놓고 나니까 새로운 길이 보였어요. 이 안에서 할 수 있었고, 내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 선생님들 혹은 다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새로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 손 잡고 함께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글을 잘 적었나요? 아무래도 전직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었다 보니까 가정통신문 같은 거 많이 써봤고, 또 어린이집에서 또 서류 작업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조금은 글을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게 있지 않은가?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요. 네, 아마 전직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 항상 말을 좀 쉽게 풀어서 하려는 경향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쉽게 편하게 잘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공 매니아 글 쓸 때도 그냥 솔직하게 제 얘기를 썼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제 마음에 있는 거 그냥 솔직하게 가감하지 않고 쓴 거. 네, 그게 저의 방법입니다. 미셀주는요, 서울 본부의 미래전략기획실이에요. 그래서 미셀주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거기서 그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미셀주에서 방향 제시를 해주시고 계세요. 실제로 저는 지금 성공 매니아를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인쇄점 차지현을 검색하면 제 이름과 제 글이 뜹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미셀주에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진솔하게 성공 매니아의 제 스토리를 적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라는 절대 긍정녀 차지연이라는 사람을 정말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브랜딩 해주는 곳이 미셀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엄마는요, 어떡해. 저의 엄마는 늘 나보다 멋진 분이셨어요. 항상 저의 롤모델 같은 분. 어려서부터 저는 엄마가 늘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엄마 참 예쁘시거든요. 우리 엄마 참 예쁘시고요. 뭐든지 잘하세요. 음식도 잘하시고, 재봉틀, 옷수선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요. 피아노도 잘 치시고, 하모니카도 잘하시고, 영어도 조금 하시고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엄마는. 그래서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제 엄마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0 넘어서 학원 선생님을 하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희 엄마는 70이 넘은 연세에도 지금도 늘 배우시고 자기 개발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나은, 저보다도 훨씬 더 존경스러운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엄마는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 늘 기도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십니다.